홈팀 울산 포메이션은 3-5-2이며 전방에서는 말컹을 향한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은 3백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보다 측면 커버 불안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강상우와 루빅소는 수비 시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며 상대의 빠른 측면 돌파에 연이어 뒷공간을 내주고 있다. 중원에서의 전개 템포도 느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상대보다 한 박자씩 밀리는 상황이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김은중 감독은 윌리안 안현범 조합으로 양측면을 완전히 리빌딩하며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다. 리그 3연승 흐름은 전술적인 구조 완성도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은 측면과 중원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강한 팀으로 진화했다. 사박은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템포 조절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윌리안의 컷신과 크로스 타이밍은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연계 마무리까지 올라온다. 울산은 3백이라는 전술적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말컹 의존과 측면 커버 붕괴라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FC는 윌리안과 안현범 중심의 측면 돌파와 연계 마무리까지 강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결국 측면에서 시작된 균열이 경기 전체에 영향을 주며 주도권은 수원FC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부천 포메이션은 3-4-3이며 몬타뇨는 전방에서 높이와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바사니는 오른쪽 측면에서 전형적인 윙포워드로 배치되며 돌파 중심의 플레이를 펼치지만 수비 지원에 있어 다소 약점을 보인다. 박현빈은 이선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간헐적인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윙백 구성이다. 부천은 티아기뉴와 박창준 단 2명을 측면에 배치한 3백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측면 커버가 부족해졌고 전환 속도도 늦어져 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 타이밍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정빈은 좌측 윙포워드로 배치되며 폭넓은 움직임과 크로스 타이밍 조절에 능하고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성남은 포백 라인을 기반으로 박수빈과 신재원을 좌우 풀백에 배치하고 있으며 측면에 이정빈 레안드로를 더해 양쪽 측면마다 2명의 자원이 동시에 포진돼 숫자 싸움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왼쪽 풀백 박수빈은 비대칭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핵심으로 수비 시 측면을 커버하다가 공격 전개 시에는 중앙으로 좁혀들어 프레이타스 사무엘과 함께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전략이 매우 인상적이다. 부천은 구조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을 보이고 있고 전술 균형이 깨지면서 공격 템포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은 풀백 윙포워드의 조합에 인버티드 풀백 전술까지 더해 공간 활용과 미드필더 장악력 모두에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 경기는 공간 싸움의 디테일에서 이미 기울어졌고 전술 완성도가 더 높은 성남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서울이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정재민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전방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가브리엘은 충북 청주 시절부터 검증된 외국인 자원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해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터뜨리는 등 즉시 전력감으로 자리 잡았다. 에울레르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개 시 전방과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오스마르, 서재민, 에울레르로 구성된 3미드필더 시스템을 활용해 중원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수적 강점을 바탕으로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원정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제공권 장악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갖춘 자원이다. 제르소는 돌파력과 크로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좌측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최승구와 함께 이미드필더 구성으로 인해 중앙 수적 열세에 시달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중원 압박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개 속도가 끊기고 점유율 싸움에서도 밀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리그 1위 팀다운 흐름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른 시점부터 집중 공략을 당할 경우 경기 흐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3미드필더 시스템과 가브리엘의 합류로 점유율 전개와 공격 효율 모두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인천은 이미드필더 구조의 한계로 인해 중원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개 속도 역시 둔화되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전술의 미세한 차이가 경기 흐름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며 서울이랜드가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홈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하남은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발디비아는 이선에서 볼 운반과 탈압박 모두에서 영향력을 주며 알베르티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책임지고 있다. 김현석 감독은 수비 라인을 단단히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을 설계하는 데 탁월한 전술가다. 특히 상대 전술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조율하는 능력은 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원정팀 충남 아산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은고이는 박스 근처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마무리 자원이지만 움직임의 다양성은 부족하다.
데니소는 측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볼 연결과 마무리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김종석은 중원에서 체력 부담이 커지는 후반에는 템포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무엇보다 배성재 감독은 최근 자진 사퇴 선언 후 철회하며 팀 내부 분위기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김현석 감독은 상대를 읽고 전략을 바꾸는 능력이 뛰어난 지략가다. 반면 충남 아산은 배성재 감독의 리더십 이슈로 흔들리는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 오늘 경기에서 전남은 전술적 안정감과 심리적 우위를 모두 갖춘 쪽이며 승리 기대값이 충분히 성립된다. 홈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주영은 2003년생 영플레이어로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리마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모두에 관여하며 전성진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이선 침투에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화성은 포백 전술을 중심으로 박준서, 조동재, 전성진, 김대환을 양측면에 모두 배치하며 측면에만 총 4명의 자원을 동시 가동 중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패턴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으며 득점 루트도 넓게 분산되어 있다. 원정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 경쟁에는 강하지만 활동 범위는 좁은 편이다. 박동진은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는 좋지만 압박 회피 능력에는 다소 제한이 있고 디자우마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볼 간수에는 능하나 전개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 하에서 3백 기반 전술을 고수하고 있으며 측면에는 윙백 김지훈, 윤재훈 2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공간 커버에서 어려움이 있고 전개 시 측면 선택지가 한정되어 공격 전환에서도 템포가 끊기는 흐름이 반복된다. 화성은 전술적으로 측면을 장악할 수 있는 수적 구조를 갖췄고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 역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김포는 수비 전환 시 측면 커버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수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경기는 측면에서 리듬을 가져가는 화성이 확실한 우위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홈팀 천안 포메이션은 3-4-3이며 브루노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팀의 전방 포인트를 책임지고 있다. 미사키는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이광진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패스 분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김태환 감독은 상무에서 오랜 기간 지도자 경험을 쌓으며 전술적인 조직력과 실리 전개에 능한 리그 실전형 지휘관이다. 특히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정교하게 공략하는 패턴은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효과적이다. 원정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김지현은 문전 앞에서의 결정력은 있으나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 파울리뇨는 중원에서 패스 배급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방향 전환이 느리고 템포가 무너진다. 강현묵은 빠른 돌파가 강점이지만 볼 간수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공간을 잃는 장면이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 벤치의 대응력이 문제다. 변성환 감독은 청소년 레벨 위주의 지도 경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90분 동안 실전 전술을 조율하고 상대 전개에 대응하는 능력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수원이 가진 외형적 전력보다 천안이 가진 전술적 디테일과 벤치 대응력이 더 실제적인 변수다. 김태환 감독은 하프스페이스와 공수 간격을 동시에 조율하며 완성도 높은 실리 축구를 전개하고 있고 수원은 벤치 리더십의 약점으로 인해 중반 이후 전개가 단조롭게 굳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흐름을 바꿀 준비가 된 천안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승부처다. 홈팀 주빌로 이와타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테우스 페이쇼트는 전방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한 자원이다. 크룩스는 측면 돌파 이후 컷백과 크로스 전개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자주 연출하며 팀의 전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네코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전후방 연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 또한 빠른 편이다. 최근 홈에서는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하는 전술이 자주 적용되고 있다. 특히 마무리 완성도가 향상되면서 슈팅 정확도와 골 기대값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 원정팀 아키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스즈키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탈압박 능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고마츠는 제공권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발밑에서의 전개 연결은 불안정한 모습이 잦다. 후지야마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공간 판단과 수비 가담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리고 실점을 억제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전방으로의 연결이 극도로 단조롭다. 그로 인해 역습 효율도 떨어지며 중원에서 턴오버를 당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주빌로 이와타는 공격 템포, 전술 조직력, 마무리 집중력까지 모든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아키타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운영 외에는 뚜렷한 해법 없이 경기를 끌어가고 있으면 원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의 다양성과 수비 압박 강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빌로의 전술은 이번 매치업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 이 경기는 주빌로 이와타가 주도권과 결과 모두를 움켜쥘 수 있는 명확한 승부처다.